그날 밤 고성이는 또다시 폭로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동정은 하되 풀어주진 않겠다고요. 불쌍해서 문을 열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걸 박진석은 너무 늦게 배웠으니까요. 구독은 부담 없는 응원입니다. 괜찮으시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가 또 방송을 켜려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멈추게 해야죠. 말이 크지 않은데도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누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다들 숨을 조금 더 조심해서 쉬는 느낌이었죠. 박진석은 늘 그랬어요. 감정으로 먼저 튀어나가기보다는 감정을 꾹 누르고 결론을 꺼내는 사람. 그런데 그날의 결론은 누군가를 더 몰아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더 다치기 전에 멈추자는 쪽이었으니까요. 수빈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가볍게 떨렸어요. 링크도 아니고 길게 설명하는 문장도 아니고 꼭 필요한 말만 딱 남겨둔 문자들. 그 짧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님이 숨긴 것. 오늘 밤 공개. 재단부터 무너집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수빈은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체온이 한 번씩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이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말 뒤에 숨어있는 확신이 사람을 누르니까요.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못 막는다. 그런 확신 말이에요. 성재가 수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수빈아. 수빈이 작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응, 오빠. 성재는 잠깐 눈을 맞추고는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 억지로 안 해도 돼. 수빈이 웃어 보이려다 말았어요. 집에서는 해야지. 집에서는 해. 근데 나한테는 숨기지 마.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쪼그라들었습니다. 수빈은 늘 참는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참으면 지나가고 참으면 조용해지고 참으면 가족이 덜 흔들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참는다고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가 나려 했죠. 회장실에서는 서미정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협력 인력이었고 재단 쪽 문서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어쩌다로는 설명이 안 되는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서미정이 들어올 때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울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울고 난 얼굴. 눈 아래는 부어있고 손은 자꾸 떨렸죠. 저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박진석은 한 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화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서미정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하면 저 진짜 끝나요. 박진석이 바로 정리했습니다. 말 안 하면 더 끝납니다. 그 한마디에 서미정의 마지막 끈이 끊어진 듯 했어요. 입술만 떨다가 결국 꺼냈습니다. 저 고성희 씨가 아니 고성희 씨가 직접은 아니고요. 성재의 눈빛이 좁아졌고 수빈도 숨을 삼켰습니다. 직접이 아니냐라는 말은 곧 뒤에 누가 있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서미정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 쪽에서 윗선이 움직였어요. 파일 열어보라고 문구 그대로 쓰라고 기자한테 넘기라고. 박진석이 묻습니다. 윗선이 누굽니까? 서미정이 망설이다가 겨우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한재국 이사님, 재단 쪽 이사님이요. 그 순간 회장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름 하나가 공기를 바꾸는 때가 있잖아요. 한재국은 박진석이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었고 재단 일도 크게 맡겨둔 사람이었습니다. 수빈은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재단부터라는 메시지가 이제야 또렷해졌거든요. 재단은 고성희만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안에도 누군가의 욕심이 살아 있었어요. 박진석이 서미정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역의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서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료지원팀 자료 접근 권한을 열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수빈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오빠의 병이 누군가의 흔들기가 되려 했다니요. 눈물이 올라오려는 걸 꾹 눌렀습니다. 지금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성재가 수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오빠가 있어. 수빈이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응, 오빠. 그날 밤 고성이는 혼자였습니다. 호텔 방이었죠. 예전 같으면 잠깐 쉬는 곳쯤으로 넘겼을 텐데 그날의 호텔은 감옥 같았습니다. 커튼을 닫아도 빛이 스며들고 문을 잠가도 복도 발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끄면 세상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고성이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 물이 넘쳤고 넘치는 걸 보면서도 웃음이 났다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사람이었나.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속 얼굴을 믿었어요. 화려한 얼굴, 지지 않는 얼굴. 그런데 그날 거울 속 고성이는 초라했습니다. 눈가는 붉고 입술은 말라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죠. 그 얼굴이 낯설어서 고성이는 거울을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 사기, 쌍둥이, 사망신고.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박진석이. 그 말을 하다가도 멈칫했습니다. 박진석을 탓하면 마음이 잠깐 편해지는데 그 다음엔 더 무서워졌거든요. 박진석이 정말 끝을 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따라왔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방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켜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또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늘 몰려오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고성이가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성희 씨, 지금 방송 켜면 더 위험합니다. 고성희의 눈이 번뜩였어요. 누구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한재국 이사님이 지금 고성희 씨를 버릴 생각입니다.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 서미정이 잡혔고 재단 흔적이 남았습니다. 고성희 씨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본인은 깨끗하게 빠질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의 손이 더 크게 떨렸어요. 그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엔 오래전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기름 냄새, 쟁반 위로 떨어지던 밥풀, 너 같은 애가 뭘 해라는 말들. 그때 고성희는 결심했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밟히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온 걸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벌떡 일어났다가 멈췄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고성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보안요원과 의료진. 그 조합이 고성희를 더 자극했어요. 나를 환자로 만들려고? 나 멀쩡해. 고성희는 커튼을 젖혔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창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없는데도요. 공포는 그렇게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니까요. 고성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자기 자신에게도 놀랐습니다. 잡으러 왔다고 믿는 순간 세상은 다적이 되어 따라오니까요. 같은 시간 김다정은 집안의 작은 이상함을 잡아냈습니다. 이상철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다정은 모르는 척하다가 결국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김다정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당신 요즘 더 말라 보여. 이상철은 대답 대신 손만 비볐어요. 그 거칠어진 손이 마음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김다정의 눈에 식탁 위 약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병원 이름 그리고 환자 이름. 이지여. 김다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야? 이상철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여보, 지혁이가 어디가 아파? 이상철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심장이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상철이 뭔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김다정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세상이 잠깐 멀어졌어요. 왜 나만 몰랐어? 목소리가 젖었습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지혁이가 그걸 제일 무서워했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가 무너질까봐 숨겼다는 말이요. 어쩌면 그게 지혁이 사랑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김다정은 울면서도 옷을 챙겼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와이퍼 소리만 괜히 몇 번 움직였습니다. 눈이 오지도 않는데요.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김다정의 발이 떨렸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이상하게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이가.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김다정은 누구를 탓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탓하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럴 힘도 없었어요. 김다정은 지은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지혁이 지금 어떠니? 지은호의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말이 김다정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오늘 힘들었다는 말은 내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그때 병실 안에서 의료진이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다정은 문 쪽으로 나가려 했고 이상철이 김다정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다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나 들어가야 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김다정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김다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이상철은 김다정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감싸 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철도 무서울 겁니다. 다만 무섭지 않은 척만 해왔을 뿐이죠.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은호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지은호에게는 지금 흔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지혁의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지은호를 겨우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이 너무 흥분하시면 환자도 같이 흔들립니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닦아도 계속 났지만 그래도 닦았어요. 지혁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혁이 또 괜찮아라고 말할까 봐요.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아프니까요. 김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김다정의 얼굴은 더 하얘졌습니다. 심장, 대기, 검사, 위험 그 단어들이 김다정의 가슴 위로 하나씩 쌓였어요. 그 무게를 김다정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혼자 이걸 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숨이 막힐 만큼 아팠습니다. 그때 수빈에게 성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지금 어디야? 집 안 막 들어가려던 참이야. 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빠가 바로 갈게. 아니, 나 말고 아버지도 움직이실 것 같아. 수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성재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지혁이 얘기 아버지가 들었어. 재단 유출이랑 얽혀 있잖아. 그걸로 끝낼 분이 아니야. 수빈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수빈은 잘 알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 박진석은 달랐습니다. 고성이가 무너진 이후부터요. 마치 뒤늦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처럼 한숨이 더 깊어졌고 말이 더 짧아졌습니다. 수빈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지영 오빠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성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도와줄 거야. 아버지 요즘은 말보다 먼저 움직여. 박진석은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서에게 시켰을 일을 그날은 본인이 했어요. 박 원장. 박진석입니다. 병원장은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진석은 길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구간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마음을 꾹 누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 필요한 연결 제가 책임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이건 돈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박진석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전화를 끊은 박진석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많았어요. 화려한 불빛. 예전에 박진석은 그 불빛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보였어요. 사람을 비추는 불빛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불빛 같았거든요. 숨길 수 없게 만드는 불빛 말입니다. 고성이는 병동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잘 열리지 않았고 커튼은 얇았어요. 화려한 호텔 커튼과는 달랐습니다. 고성이는 그 얇은 커튼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곳에서는 꾸밀 것도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간호사가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성희 씨 약 드실 시간입니다. 고성희는 간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간호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만 지금은 잠을 좀 자야 합니다. 잠. 그 단어가 고성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고성희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댓글이 떠오르고 기사가 떠오르고 박진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얼굴이 떠올랐어요. 초라한 얼굴, 붙잡히는 얼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고성희는 놀란 척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게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박진석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섰어요. 그 거리가 둘 사이의 세월 같았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당신 만족해? 박진석은 한참을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 고성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왔어? 박진석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도 다른 사람도 해치면 안 되니까.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만 해쳤어? 당신은? 박진석은 바로 맞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 얼굴을 천천히 봤습니다. 화려했던 얼굴이 아니라 너무 오래 매달리다 지쳐버린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박진석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할 생각은 없었어. 고성희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하지만 당신이 멈추지 않았어.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 고성희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고성이는 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했고 살기 위해 남을 끌어내렸고 살기 위해 방송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 위해서가 결국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고 있었어요. 고성이만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한테도 있어. 고성이가 박진석을 돌아봤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해서 풀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다쳐. 그건 더 이상은 안 돼. 고성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를 가둬놓고 착한 척하지 마. 박진석은 감정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착한 척 아니야. 늦었지만 책임이지. 그 한마디에 고성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부러워했던 단어였으니까요. 박진석은 문 쪽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재국 이사 당신 뒤에 있었지. 고성이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대답 같았어요.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병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재국이 꼬리 자르고 빠지려 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 빠집니다. 성재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 고성희 씨한테 너무 잔인했던 거 아닙니까? 박진석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잔인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쥐고 있던 거짓이었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나는 그 거짓이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용납 못해. 성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눈빛에 피곤함이 깊게 깔려 있었거든요. 단호한 얼굴인데 그 단호함 뒤에 늦게 깨달은 사람의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의 병실 앞에서 김다정은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역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얕은 숨.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다정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지역이 또 괜찮아라고 말할까 봐요. 그 말이 너무 아프니까요.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역아. 지역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죄송함이 먼저 올라온 눈이었습니다. 엄마. 김다정은 겨우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왜 그동안 엄마를 몰랐게 했어. 지역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지역의 답처럼 보였어요. 무서워서 엄마가 무너질까봐, 가족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혼자 꾹 눌러온 시간이었겠죠.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는 숨기지 말자고요. 지역은 눈을 감았다가 뜨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그 말에 김다정의 눈물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김다정은 지역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무서웠지. 근데 이제는 같이 무서워하자. 이상철도 지역 옆에 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이 지역 어깨 위에 조용히 얹혔어요. 그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철도 무서울 거예요. 다만 말 대신 손으로 견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빈은 성재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성재가 운전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양가 식사 자리 잡혔어. 수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하자고 하셨어. 수빈은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희 때문에 생긴 오해가 풀리는 건 다행인데 지역의 병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마음이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작게 말했어요. 오빠. 응. 나 이제 웃는 척만 하고 싶지 않아. 성재는 대답 대신 수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럼 웃을 때는 같이 웃고 울 때는 같이 울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울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만 참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어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보낸 사람 표시가 없었고 문장만 딱 한 줄이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끝을 봅시다. 박진석의 말이 끝나자 회장실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되게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빨리 굳게 만들거든요. 박진석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 표시가 없는 문장.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딱 그만큼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번호 추적 들어가면. 박진석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번호는 미끼일 가능성이 큽니다. 흔적은 다른데 남겨. 그럼 어디요? 박진석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돈이 움직인 곳, 사람이 움직인 곳, 그리고 말이 움직인 곳이지. 그 말이 떨어지자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회장님, 한제국 쪽 협력사 중에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확인됩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기보다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네. 실제 영업은 거의 없고 용역비만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나갑니다. 재단 예산 일부가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재단 돈으로 장난친 겁니까? 박진석은 감정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장난치다가 꼬리가 잡힌 거지. 그때 수빈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이었는데도 수빈의 어깨가 먼저 움찔했습니다. 성재가 바로 손을 내밀었고 수빈은 말없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식사 자리 정말 하실 겁니까? 수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가 내일 식사까지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풀려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까지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이미 밖으로 새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에서 새는 거야.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자리에서도 누가? 성재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마음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수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수빈은 그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시선은 다정함보다 먼저 무게가 오니까요.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대로 갑니다. 성재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위험해도 갑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흔들고 싶어 한다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김다정이 지역의 침대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잠들어 있었고 호흡은 얕았지만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끊어질까 봐 김다정은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지은호는 복도 끝에서 물을 한 컵 받아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다정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세요. 김다정은 물컵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마시지 못했습니다. 은호 씨.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지은호의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어머님이 무너지실까 봐요. 선배님은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김다정은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울음이 올라와서요. 지역이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찌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만요. 김다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애 어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장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단단해야 한다는 듯 감정을 안쪽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눌러도 눌린 감정은 어딘가로 새어나옵니다. 이상철의 손이 더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 시각 병동 안의 고성이는 약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삼키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약이 목에 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걸 먹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목을 막았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고 누군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는데 자신만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면회요. 고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간호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한재국 이사님이요. 그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아래에는 아주 얇은 두려움이 깔렸습니다. 나를 버리러 왔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고성희는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재국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괜찮다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고성희 씨. 고성희는 그 호칭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한재국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고성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리? 나를 정리하려고? 한재국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밖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당신이 말을 더하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고성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한재국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쉬셔야 합니다. 밖에서 무리하시면 더 불리해져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쉬셔야 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뜻이고 불리해진다는 말은 너만 불리해진다는 뜻입니다. 고성희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약 먹으라고 한 것도 너야? 한재국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요한 조치? 너는 나를 정신 이상자 취급해서 입 막으려는 거잖아. 한재국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이 고성희의 속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살린다는 말로 사람을 가둘 때가 있잖아요.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고성희는 그 통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평생 그 통제를 피하려고 발버둥쳤으니까요. 고성희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낼 것 같아. 한재국이 손바닥을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박진석이 더 단호해집니다.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단호해? 그래, 단호하겠지. 근데 너도 단호해지겠지. 나를 버릴 때. 한재국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고성희는 그걸 봤습니다. 역시야.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붙잡았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상대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버리면 너도 같이 끝나. 한재국이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고성희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게 없었습니다. 그게 고성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호출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한재국이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당신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야 합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너도 움직인다고?
그 말은 곧 너를 더 깊이 눌러놓겠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성이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